안녕하세요. 저는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의 조일구입니다. 제가 좀 오늘 논의드릴 것은 AI 지식재산 창출 촉진 방안입니다. 특히 AI 분야의 기술 혁신과 공정한 생태계 조성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국가 정책을 조금 살펴보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국가적으로 AI 국가 전략을 작년에 만들고 올해 아마 역점을 둬서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책의 중심은 AI 생태계와 AI 활용, 그다음에 인력 양성 측면에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략으로는 3개 축으로 해서 미래에는 우리가 경쟁력을 확보하고 경제사회 전반의 활력을 제고하고 나아가서 국민 행복과 삶의 질까지도 향상할 수 있는 국가 비전을 이렇게 마련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ICT가 뭐 선전을 지금도 하고 있지만 앞으로 이제 10년 후 AI 강국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AI 경쟁력 할 수 있는 과제, 그다음에 AI 활용을 전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과제, AI와 조화를 이루고 공존할 수 있는 과제들을 정부에서 이렇게 추진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특히 AI 분야의 기술 혁신이 가장 중요할 겁니다. 지금은 기술 확보를 통해서 서비스를 창출한다든가 산업을 육성한다든가 이런 측면에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선진국가 미국, 중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가 대등한 기술 산업 경쟁력을 확보해서 글로벌 리딩할 수 있는 이렇게 생태계를 주도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렇게 하는 정책들을 좀 살펴보니까 주요한 것들은 AI 하드웨어 쪽에서 AI 반도체, 그래서 신개념의 AI 반도체를 개발을 본격적으로 하고 있고 아마 예비 타당성 조사가 돼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이렇게 투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차세대 AI 기술을 선점해서 의사결정 과정에서 설명 가능한, 그다음에 소량의 데이터라도 학습 가능한 AI, 응용 학습이 가능한 AI, 학습 역량 측정도 표현이 가능한 AI. 그래서 차세대 기술도 아마 연구를 본격화를 조금씩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AI 기초 체력도 중요하다고 여겨서 AI 기초 연구, 그다음에 뇌 기능, 인지 과학, 기계 학습에 대한 기초 연구, 그다음에 챌린지 대회, 그다음에 AI R&D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평가 체계나 전문성을 대폭할 수 있는 것도 정책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규제나 법제도도 이렇게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중점적으로 살펴볼 것은 생태계입니다. 그래서 AI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들이 잘 창출해서 큰 기업, 유니콘 기업으로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들, 그다음에 창업할 수 있는 기반들을 마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혁신적인 아이디어, AI 기술만 있으면 누구나 창업하고 성장할 수 있는 공정하고 혁신적인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혁신 기업 성장 수준이 37위 정도 작년에, 그래서 앞으로 10위권 내에 진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사업들을 만들고 아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점적으로 첫 번째 토크로 이제 AI 산업 생태계 구조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전체적인 AI 랜드스케이프를 살펴보니까 아무래도 미국이 선도 주자입니다. 40% 시장 점유율, AI 글로벌 리더로 이렇게 앞서가고 있고, 그다음에 중국, 이스라엘이 강력한 AI 생태계를 보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국가 중심의 지속 성장 가능하고 경쟁력 있는 AI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연구자 기업가 정신, 그다음에 자금과 M&A 이런 것들이 투자를 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선진국에 비해서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다음에 AI 기술이 여러 가지 혁신적인 기술들이 개발이 되지만 아직까지는 서비스 단계에 있어서는 챗봇이나 AI 솔루션들이 점점점 내재화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챗봇 중심, 그다음에 실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 번 시도하고 성공 사례도 있지만 여러 가지 장애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AI 기술 개발은 데이터 가용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 데이터 댐이라는 개념을 만들어서 여러 가지 데이터 가용성을 확보하는, 국가적으로 확보하는 사업도 많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AI 스타트업 분야를 살펴보니까 뭐 B2B 서비스가 뭐 제일 많고, 그다음에 헬스케어 분야, 핀테크 분야 순으로 이렇게 AI 사업들, 스타트업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고 앞으로도 이렇게 생겨날 걸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AI 랜드스케이프에서 하나서 AI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니까 기술 중심의 팀 중심으로 이렇게 아마도 창업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산업들은 한 60% 정도 기술 중심이라면 AI 같은 경우는 한 90% 이상의 기술 중심의 어떤 창업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AI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무래도 풍부한 인력을 잘 공급하는 것들이 무엇보다 중요한 걸 알고 있고, 그다음에 지역 플레이와의 연결을 통해서 우수한 인재들을 확보하고 서비스 기반을 확보하는 것들, 그다음에 미국이나 중국들 같으면 이민 장벽, 이 이민 장벽을 낮추는 것들은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하나의 생태계에 있어서도 하나의 전략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신생 AI 생태계 성장 잠재력 측면에서 보면 AI가 아직 확산되지 않는 전통산업 분야들의 AI 뭐 X에서 아마 무궁무진하게 성장할 잠재력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생태계에서 앞으로 이제 수평적 경쟁 창출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어려움에 봉착이 될 거고, 신생 생태계는 특정 산업의 수직적 강점에 초점을 두고 추진하는 것도 일면 중요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국가별로 조금 더 딥다이브해서 좀 살펴보면, 미국 같은 생태계는 민간 주도죠. 민간의 인공지능 서비스 기업, 플랫폼 기업들이 주도를 하고 있고, 특히 실리콘밸리 같은 경우에 인공지능 생태계를 보면 펀드, 그러니까 투자 펀드들을 잘 조성하고 투자하는 것들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고, 기술만 있으면 펀드를 받을 수 있는 거, 그다음에 빅컴퍼니들이 오픈 플랫폼 하에 인프라를 잘 구축하고 있고 전략적 마케팅을 잘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서 대학의 R&D 센터들을 잘 유치하고 AI 기술 개발 인력 양성에 어떤 성과를 보고 빅컴퍼니의 인력을 공급하고 기업에서는 R&D 센터에 대한 투자를 해주고 이런 것들이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스타트업에 있어서 아마 펀드 조성한 것들이 잘 투자를 받고 아이디어와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스타트업 창업을 발굴하고 M&A도 촉진되고, 그래서 창업자들이 일정 부분 수익을 창출하면서 M&A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고 기술도 판매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잘 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미국의 생태계를 조금 살펴보면, 뭐 미국 같은 경우는 파괴적 혁신과 공격적 M&A가 가능한 실리콘밸리 환경을 들 수 있고요. 그래서 강점은 인력, 데이터, 산업 협력, 연구, 인프라, 교육 환경 측면에서 잘 조화롭게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일부 국가적 측면에서 보면 뭐 거대 빅컴퍼니들이 독식하는 것들, 그다음에 정부 정책들이 트럼프 정권이 이제 올해로 이제 마감을 하지만 그 동안에 이민자에 대한 제한 정책, 보호무역주의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앞으로 이런 것들이 이제 풀렸다는 측면에서 약점을 또 보강할 수 있는 것들이 있고, 이 약점이 이제 강점으로 다음 정권에서 풀릴 수 있다는 희망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폐쇄형 생계형 환경이라고 일단은 요 네임을 줄 수 있다고 봅니다. 교육 커리큘럼 같은 경우는 많이 개발이 되고 있지만 아직도 실제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는 인력난이 심하고,
데이터 같은 경우도 국가적으로 잘 지원해서 데이터 댐을 구축하고 있지만 실제 사용할 데이터들은 아직까지 부족하고 공급자 중심으로 데이터를 구축하고 있는 건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그다음에 투자에 있어서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빨리빨리 한 단기적인 성과 위주로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고 AI 근본적인 기술이나 선행 연구에 대한 장기적인 투자 전략이 부족하다는 일부 지적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M&A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특성상 아직 그 소극적인 측면이 있죠. 네. 다만 강점으로는 그동안에 우수한 IT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는 거, 그다음에 IT 전반적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고, 그다음에 정부나 각 대학들이 잘 협력해서 이제 투자할 기반은 이제 마련해 가는 건 아니냐. 그래서 위협도 있고 약점도 있지만 기회도 얼마든지 이제 상존하고 있고, 의료나 금융 분야에 있어서도 인공지능을 잘 접목해서 특화 서비스를 할 수 있는 혁신적인 기업들이 다수 등장하고 있고, 그래서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은 얼마든지 우리나라도 이렇게 마련할 희망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를 좀 살펴보면 중국은 굉장히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고 성과를 좀 보고 있죠. 그래서 정부 정책하에 AI 정책, 그다음에 빅컴퍼니도 있고, 그다음에 AI 스타트업들 잘 지원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중국과 우리나라를 비교하면 중국 같은 경우는 일단은 데이터 수집 환경이 용이하다 만큼 개인정보 수집까지도 다 해서 활용할 수 있는 측면이 AI 이 데이터를 활용하는 측면에서는 장점으로 작용하고 있고, 국가적인 어떤 인재 유치 이런 것도, 그다음에 여러 가지 혜택들이 상당 부분 우리보다 앞선 정책들을 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조금 AI 스타트업이 급증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16년부터 19년 200에서 한 400개 정도까지도 이렇게 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서울 판교, 양재, 마곡 지역 하면서 점점점 어떤 센터화되고 어떤 밸리화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좀 희망을 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비교를 해보면 우리가 아직은 서울 같은 경우가 일부 실리콘밸리나 베이징보다는 못하지만 상당 부분 좀 차이가 있긴 합니다. 상당 부분 있지만 이런 여건들, 연봉,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연봉도 좀 낮은 측면이 있고, 그다음에 창업 초기 평균도 투자가 좀 적고, 그다음에 인력 유치하는 측면에서도 일부 장애가 있다고 현재까지는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거를 잘 파악해서 앞으로 정부 정책이나 여러 가지 규제를 잘 파악해서 이렇게 하면 좀 가능성이 있다고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밸리 중심, 그다음에 생태계가 일부 개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정책적 제한 측면으로 좀 빨리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알파고 사례를 보면 가트너의 하프 사이클을 가지고 좀 대비를 해보면 2010년에 딥마인드사를 창업을 했고, 허서비스가 그래서 인력 한 75명으로 시작을 했고, 그래서 2년 후에 보면은 구글이 인수하면서 한 7천억 정도의 인수를 했습니다. 막대한 거죠. 아마 75명 정도면 100억, 200억 정도의 투자금을 가지고 했을 겁니다. 했을 거고. 근데 이제 2016년에 보면 이세돌 구단하고 격돌했을 때 그 5일간 이벤트 스터디를 해보니까 구글의 주가가 57조가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투자금을 한 7천억이라고 하면은 한 830배 이상의 투자금을 주가로만 보면 회수했다고 합니다. 사실 실리콘밸리에 있는 투자 전략가들 보면 이런 이벤트를 잘 열어서 투자금을 회수하고 R&D를 할 수 있는 것들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생태계나 전략의 측면에서도 실리콘밸리의 전략가들이나 기술하는 분들이 좀 움직이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특허 가지고 빅데이터 분석을 좀 해보니까 2015년부터 17년 초반에 공개된 특허를 가지고 해보니까 미국 같은 경우 2017년만 해도 그 피크점을 찍고 상당 부분 앞서가고 있습니다. 요 연두색을 보면
하고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완전 초기 단계에 있었고 일본이나 미국은 좀 따라가고 있었고 이런 측면입니다. 근데 최근 거를 제가 조금 더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중국이 굉장히 상당 부분 기술의 기술성과 시장성과 권리성까지 이거를 측면에서 분석을 한 겁니다. 이렇게 보니까 하프 사이클에 중국이 미국을 쫓아서 피크점을 찍고 여러 가지 이제 생산을 통해서 여러 가지 장기적인 어떤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나가고 있고 우리나라도 고성장 측면에서는 아직 유지가 있고 이제 피크점을 아직은 찍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특허의 기술성과 시장성과 권리성 측면에서는 미국과 중국이 상당 부분 최근 들어서는 앞서가고 있고 우리나라하고가 어느 정도 일본, 유럽에 견줄 수 있는 만큼은 서서히 이제 올라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카네기 멜론대 대학의 자료를 제가 찾아보니까 AI의 특허를 이렇게 출원하는 회사, 스타트업이나 이런 기업들을 보니까 이벤트 허라이즌에서 AI 페이턴팅하는 기업이 연도가 갈수록 고용이 일반적인 기업은 난 AI 페이턴팅 펌보다는 훨씬 더 좀 성과가 있더라. 고용 창출 측면에 있어서도 이런 걸 알 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AI 페이턴팅하는 그 기업의 수익 측면에서도 보니까 점점점 연도별로 이 격차가 난 AI 페이턴팅 펌보다 이렇게 더 증가할 수 있는 이런 자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국가 정책적인 측면에서도 인력과 이런 기업의 수입 측면에서 AI를 잘 접목하고 특허를 창출하는 기업을 잘 만들면 여러 가지 인력 창출이나 고용 창출이나 수입을 창출하는 데 있어서 유리한 측면이 있다. 그래서 생태계 측면에서 정부가 역점을 둬서 이렇게 지원을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AIX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료 측면에서도.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측면은 정책적으로 제안하는 측면은 기술 혁신과 생태계입니다. 그래서 역시 특허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기술력을 창출해야 되겠죠. 기술을 창출하는 것은 대학과 연구소, 그다음에 기업의 역할을 잘 정립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대학 같은 경우는 현재 우리가 출연하지 않는, 보이지 않는 아주 세계 최초의 이런 기초 연구의 최첨단을 추구할 수 있는 연구를 좀 더 강화해야 될 거고 우리가 출연 연구소는 그동안에 기업하고 경쟁하거나 일부 대학의 컴포트 존 연구들이 일부 많았습니다. 연구소도 아직 그 변곡점이나 벤처 투자 일어나기 전 단계에 대한 초기 단계 연구를 강화해서 기업의 성과를 이어갈 수 있는 그 피크점 전에 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출연연구소가 역할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동안에 이쪽에 투자를 많이 했었는데 이쪽으로 좀 땡겨 나오는 연구. 기업은 아무래도 상용화의 최첨단을 추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역할 정립을 하고 역할 정립의 하에 그 IPR과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거. 그다음에 TRL 측면에서도 대학 연구소 기업에 있어서도 좀 차별적, 그다음에 협력적 연구가 필요하다. 그래서 연구 단계별로 차별화해서 기술력 향상 및 그 지재권을 확보하는 측면을 좀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걸로 제안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인공지능 기술력을 차별화된 IP 확보 기술력을 합니다. 그래서 기술에 대한 그 아이템들을 가지고 분석을 해보니까 기술의 성숙도와 기술 격차를 보니까 초기 단계 연구, 그다음에 실험 단계, 시작품의 단계, 그다음에 본격 성장 단계 이런 걸 나누어 가지고 장기적인 연구, 그다음에 원천 연구, 상용화 연구를 잘 선택을 해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 역량과 그 차별에 대한 IPR 확보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기술의 요소 기술도 중요하지만 그 밑에서부터 기초 기반 기술을 다지는 것들부터 시작해서 뇌공학 인지 산업 수학, 뉴로모픽 칩, 슈퍼컴퓨터, 그다음에 인력 양성, 소프트웨어 저변 확대, 그다음에 인공지능의 공통 소프트웨어인 빅데이터, IoT, 클라우드와 연계해서
언어지능, 시각지능, 감성지능, 그다음에 공간지능, 그래서 기계학습부터 딥러닝, 데이터 마이닝까지 그런 공통 소프트웨어를 확보하는 거, 그다음에 그 하에 응용 소프트웨어와 서비스를 창출하는 거, 그다음에 하드웨어와 융합을 해서 다양한 분야의 버티컬리 서비스와 제품을 창출하는 거. 그래서 요 선단형으로 묶어서 버티컬리 잘 할 수 있는 것도 매우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라고 제안을 드립니다. 그래서 플래그십 중심 선단형이죠. 그래서 선단형 R&D, IP, R&D와 IP가 잘 엮여서 창출 체계를 마련해서 하지 않으면 지적 재산권 확보하는데 걸림돌이 있다. R&D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IPR까지 확보할 수 있는 어떤 협력 체계를 잘 갖춰서 해야 된다라고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생태계 측면에 있어서는 제안 하나는 AI의 글로벌 협력 체계,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해외 글로벌 협력 체계에서 연결과 융합 협력할 수 있는 공정하고 경쟁하고 혁신적 생태계 촉진 시스템을 정부가 어느 정도는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자원 측면에서는 장비 공간, 인력까지 셋을 만들고 이거 대기업과 VC, 스타트업, 중소기업에 엮어서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고 연구소와 대학, 이게 인력 공급과 개발, 그다음에 인력 창출 측면, 그다음에 해외에 있어서도 소프트웨어나 인공지능 판매할 수 있고 데이터 거래할 수 있는 측면, 그다음에 국제 협력적 공모나 챌린지, 그다음에 커뮤니티 학습하고 파견할 수 있는 것들, 그다음에 해외 인력 초빙하고 해외 인력을 유인할 수 있는 측면까지도 빅 픽처를 가지고 각 시스템들이 유기체적으로 잘 돌아갈 수 있는 어떤 체계를 만들 수 있도록 좀 촉진할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두 번째 방안은 O2입니다. 그래서 온라인 측면에서의 맞춤형 지원 설계, 그다음에 오프라인에서도 실제 시범 서비스가 창출이 되고 아까 딥마인드사가 실제 필드에서 보여주듯이 주가를 어마어마한 리턴을 가지고 있듯이 시범 서비스를 잘 창출하고 그다음에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M&A도 하고 창출할 수 있는 기반들이 잘 만들어서 온라인 오프라인에 엮어서 온라인 오프라인이면 AI 특허라고 명명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특구 중심의 어떤 설립을 해서 어떤 파괴적 혁신일 수 있는 공정 생태계도 O2 측면에서도 좀 고민을 더 할 시점이지 않을까 이렇게 제안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예, 일단은 질문이 있으면 제가 질문을 받아서 얘기하겠고요. 네. 제가 그 22페이지 한번 예. 박사님 한번 보실 수 있을까요? 22페이지 보면 제가 이 질문이 있습니다. 예. 좀 없으니까 이 22페이지에 보면 이 정부 R&D 영역을 기초 연구 영역, 응용 연구 영역, 이 개발 연구 기업 이렇게 약간 기초 연구는 대학, 응용 연구는 연구소 이렇게 선형 이론적으로 했는데 인공지능 분야에서 기초 연구는 뭐고 저는 약간 좀 이해가 안 돼요. 저는 산업계에 있어도 이건 기초 연구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이게 지금 약간 너무 기계적으로 나눈 거 아닌가라고 이 정부의 예산을 지원할 때 이런 게 생각이 들어서 이 질문을 드립니다. 네. 이게 선형적으로 보일 수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대학이 할 수 있는 영역, 연구소가 할 수 있는 기업이 할 수 있는 영역은 엄연히 사실은 어느 정도는 나눠야 되고요. 다만 그 기초 연구에서 그 기초 연구 성과를 연구소가 받아서 상용화, 응용 개발하고 응용 개발한 것들을 기업이 가서 상용화하고 이런 측면이 아니고요. 대학의 역할 측면에 있어서 요 변곡점에 오기 전에 아까 딥마인드사를 창출했을 때 보시듯이 제프리 힌튼 교수가 2006년도에 딥러닝 알고리즘을 하기 전에 이 보이지 않는 흐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흐름을 창출해서 리딩할 수 있는 연구들을 대학이나 기초적인 연구를 할 수 있는 측면에서 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커브가 왔을 때 우리가
도미네이티드 될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보거든요. 그다음에 출연연구소를 보니까 그동안에 기업이 하고 있는 연구들을 상당히 많이 했었습니다. 요거를 기업이 할 수 있는 영역은 좀 상용화의 요 피크점에 있는 것들은 좀 넘겨주고 피크점 오기 전에 이 성장적 벤처 투자 전에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끌어와서 초기 단계에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거를 좀 가지고 오자. 그래서 그 좀 보이지 않는 시그널 측면에서 좀 연구를 좀 선도적으로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그 요 맵이고요. 선형적으로 이어받아서 하는 개념은 아닙니다. 예. 특히 네. 인공지능 같은 경우가 좀 덧붙이면 기초 연구에서 요 서비스 단계까지 가는데 코스트가 바로 올라간다, 제로에 가깝게 올라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단계의 연구가 바로 서비스 단계로 이어지는 것들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몇 달 안에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하드웨어 개발하듯이 요 단계에 대해서 뭐 몇 년, 자동차는 5년이지만 요 단계 한 6개월, 뭐 2개월, 3개월 만에 서비스까지도 만들 수 있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약간 선형적 모형처럼이 아니라 하프 사이클 모양을 가지고 제안을 했던 겁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박수를.